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TV조선 미스트롯 4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TOP7 후보들을 중심으로 과연 누가 진짜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감동이 아닌 실력, 인기보다 구조를 기준으로 MVP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미스트롯 4는 지금까지의 시즌과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참가자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가창력, 서사, 시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표심의 흐름까지 동시에 요구되는 시즌입니다. 이제부터 다룰 TOP7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만의 무기와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가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매력적인 후보들입니다. 먼저 TOP7 예측 7위 김사나입니다. 김사나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이질적인 참가자입니다. 정통 트롯의 문법에서 벗어나 인디 감성과 서정성을 전면에 내세운 아티스트형 가수. 그녀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기존 트롯 참가자들과는 전혀 다른 결의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기타 하나, 과장 없는 호흡, 절제된 발성, 그리고 여백을 활용하는 감정선. 김사나의 무대에는 흔히 기대되는 꺾기나 폭발적인 고음이 없습니다. 그 대신 관객의 감정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밀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트롯이라는 장르에서 다름은 과연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김사나의 가장 큰 무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색깔입니다. 한 소절 쌓아 올리는 감정의 결. 그 미세한 떨림은 분명 예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4는 예술 경연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20인의 마스터 시스템, 실시간 문자 투표, 대중투표가 결합된 구조에서 김사나의 음악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팬층 구조입니다. 김사나를 지지하는 팬들은 깊고 충성도가 높지만 넓지는 않습니다. 즉, 소수의 강한 지지층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표를 확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미스트롯 4처럼 매 라운드 탈락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이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사나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대중성을 위해 자신의 색을 희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방향을 틀 경우 김사나가 가진 아티스트 정체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색을 고수한다면 무대의 예술적 무게감은 올라가지만 TOP 진입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사나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이번 시즌을 상징하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실력은 분명하지만 비주류인 가수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김사나의 생존 여부는 그녀의 감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 전체가, 이 시스템이,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가 그녀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TOP7 중 가장 낯설지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김사나. 그녀는 시스템에 순응해야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흔드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무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TOP7 예측 6위 장혜리입니다. 장혜리는 이번 시즌 미스트롯 4에서 가장 명확한 콘셉트를 가진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퍼포머형 참가자입니다. 베이스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장혜리는 이미 다른 참가자들과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트롯은 정말 노래만 잘하면 되는 장르일까? 장혜리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각적 임팩트와 리듬감입니다.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여성 참가자는 미스트롯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도 극히 드뭅니다. 그 희소성만으로도 무대는 시작과 동시에 관객의 시선을 장악합니다. 노래와 연주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리듬의 흐름, 몸의 움직임과 사운드가 맞물리는 순간 장혜리의 무대는 공연에 가까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분명히 차별화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차별화는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퍼포먼스가 강해질수록 가창력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심사 구조는 여전히 노래 중심입니다. 20인의 마스터는 무대를 즐기기보다 소리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설 경우
장혜리는 노래보다 보여주는 쪽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혜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균형입니다. 보여주는 무대와 들리는 노래 사이의 정확한 중심.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왜 이 무대가 필요한지, 왜 이 콘셉트가 장혜리여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녀가 베이스를 드는 순간 그 악기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서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가 감정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릴 때 장혜리는 다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기억 효과입니다. 시청자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장혜리의 무대는 끝나고 나서도 장면이 남습니다. 어떤 노래였는지보다 누가 베이스를 들고 무대를 장악했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 기억의 힘은 문자 투표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는 많지만 무대를 기억하게 만드는 참가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억되는 무대가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스트로사는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성과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실험적인 무대는 초반엔 환영받지만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장혜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퍼포먼스의 강도를 조절하며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는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장혜리는 가수이자 연출자, 동시에 무대의 프로듀서입니다. 이 포지션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피로도도 높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평가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TOP5의 문턱에서 장혜리를 가를 기준은 분명합니다. 무대를 기억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노래까지 남긴 사람인가? 장혜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강하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더 깊게 들려줄 것인가? 그 선택이 곧 그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무대가 아니라 결국 표심에서 내려집니다. TOP7 예측 5위 전하윤입니다. 전하윤은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9살, 최연소, 신동이라는 수식어는 그녀를 설명하기에는 이미 부족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는 순간 전하윤은 아이가 아니라 완성된 무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하윤은 과연 동정표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승 후보일까요? 전하윤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것은 리듬 감각과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트롯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한의 감정선, 그 미세한 높낮이를 전하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다룹니다. 성인의 경험에서 나올 법한 감정선을 과장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무대는 기술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연습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9살이 이런 무대를 만들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주저합니다. 과거 시즌에서도 신동들은 존재했지만 최종 우승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청자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서적 장벽. 사랑하지만 왕관을 씌우기엔 너무 어리다는 망설임입니다. 이것이 전하윤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감정적 한계. 아무리 무대를 잘해도 마지막 한 표를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시간을 지금 앞당겨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전하윤 개인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서사의 확장입니다. 전하윤은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미스트로사가 그리는 미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롯은 세대를 넘고 국경을 넘는 확장이 필요합니다. 전하윤은 그 변화의 가장 직관적인 얼굴입니다. 젊고 낯설고 동시에 설득력 있는 실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참가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이 지점을 얼마나 정확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하윤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동을 소비하는 이야기에서 끝난다면 그녀는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서사, 책임있는 도전, 그리고 무대를 통해 증명되는 성숙함이 함께 쌓인다면 전하윤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구조를 흔드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MVP를 선택할 것인가? 기술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트롯의 미래를 상징하는 얼굴인가? 만약 그 답이 미래라면 전하윤은
결코 어린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시대를 대표할 준비가 된 존재입니다. 전하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무섭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녀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선택은 무대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표심에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TOP7 예측 4위 허찬미입니다. 허찬미를 이야기할 때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로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허찬미는 무대 위의 인물이자 하나의 서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무대에 선 어머니 김금아와의 관계, 이 모녀가 만들어낸 장면은 미스트롯4를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허찬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시청자는 이미 감정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딸, 같은 무대, 같은 꿈, 이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감동은 실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허찬미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보다도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참가자입니다. 허찬미는 아이돌 출신입니다. 오랜 연습생 생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수많은 무대를 거쳐온 경력자입니다. 무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카메라를 인식하는 감각, 관객의 반응을 조절하는 기술은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안정적이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안정감이 때로는 감동의 서사에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허찬미가 이번 시즌에서 선택한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를 내려놓고 정통 트롯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고전 트롯을 택했고 감정을 절제한 소리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선택은 마스터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오라트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전략은 곧 다음 단계의 부담이 됩니다. 지금 허찬미에게 따라붙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야기의 과잉입니다. 무대 밖의 감동이 무대 위의 소리를 덮어버릴 가능성. 마스터들이 실제로 언급했듯 이야기가 너무 강해질 경우 노래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연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뚜렷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서사가 아니라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찬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압도적인 무대, 이야기 없이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소리, 감동의 배경 설명이 없어도 설득되는 가창력, 그 한 방이 허찬미를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경연의 승자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허찬미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고 노래하는 가수에서 노래로 이야기를 지워버릴 수 있는 가수로 넘어가야 하는 순간,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소리를 밀어내느냐에 따라 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찬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감동의 서사 위에 실력이라는 무기를 정확히 올려놓을 수 있다면 허찬미는 이번 시즌 가장 위험한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 선택은 다음 무대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TOP7 예측 3위 길려원입니다. 길려원의 등장은 미스트롯사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조명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존재감.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첫 방송 이후 공개된 클립 영상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길려원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려원을 단순히 화제성 참가자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얼굴이나 분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길려원은 감정과 기교, 스타성과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동시에 다루는 드문 타입입니다. 선곡의 방향, 감정의 밀도, 무대에서의 호흡까지 계산된 흐름, 이 조합은 제작진과 방송국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참가자는 음원이 된다. 이 참가자는 예능에서 통한다. 길려원에게 붙는 평가가 단순한 호의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길려원은 과연 트롯 마니아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을까요? 미스트롯의 핵심 시청층은 여전히 중장년층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감정의 깊이, 소리의 진정성, 그리고 무대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입니다. 이 기준에서 길려원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스타성은 충분하지만 정통 트롯 가수로서의 신뢰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길려원이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이럴을 넘어서는 무대.
진성 마스터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한 번의 결정적 순간. 예쁘다. 잘한다를 넘어 이 사람은 트롯을 안다는 확신을 주는 무대입니다. 그 장면이 만들어지는 순간 길려원은 단순한 인기 참가자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후보로 올라섭니다. 길려원의 진짜 무기는 스타성이 아닙니다. 카멜레온 같은 적응력입니다. 모든 미션에서 그녀는 판의 흐름을 읽고 지금 필요한 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강하게 밀어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감각. 이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려원은 성장형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참가자에 가깝습니다. 이 능력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길려원은 굳이 우승자가 되지 않아도 시장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4는 시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관은 단 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소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길려원은 지금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가장 많이 기대받는 자리. 이 기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실망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한계를 넘는 순간 길려원은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길려원이 트롯의 현재가 아닌, 트롯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무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 답은 다음 선택, 다음 무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TOP7 예측 2위 홍성윤입니다. 홍성윤은 이번 미스트롯 4에서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그의 무대에는 장식이 없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과장된 연출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서서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대는 끝나고 난 뒤 가장 오래 남습니다. 홍성윤의 가장 큰 무기는 전통성입니다. 깊은 중저음, 꾸밀 없는 발성, 직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감정. 그의 노래에는 계산된 감동이 아니라 체온이 느껴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듣는 순간 시청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사람은 믿고 들을 수 있다. 이 신뢰는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홍성윤은 안정 그 자체입니다. 트롯이 무엇인지, 왜 이 장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해주는 존재. 누군가는 그를 남자 송가인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는 닮았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성성과 서정성의 송가인이 있다면 홍성윤은 남성성과 정통성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동시에 그의 리스크입니다. 너무 전통적이라는 평가, 젊은 시청자에게는 무겁고 새로운 자극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연은 노래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확장성, 컨텐츠와 가능성까지 함께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홍성윤의 무대는 완성도는 높지만 확장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전통의 확장입니다. 그의 소리가 음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무대를 넘어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행히 그는 이 가능성을 이미 일부 증명했습니다. 실제 음원 성적, 무대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지는 소리. 홍성윤은 누적형 참가자입니다. 경연이 뒤로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타입입니다. 이 점에서 홍성윤은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유리해집니다. 초반의 화제성보다 후반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구조. 그 흐름에서 그는 가장 보수적인 표심을 한 곳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왕관을 씌우기에 가장 안전한 선택. 이것이 홍성윤이 이 위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선택이 항상 최종 선택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결정적 무대가 필요합니다. 전통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전통을 지금의 언어로 설득한 사람. 그 장면이 만들어질 때 홍성윤은 단순한 유력 후보를 넘어 진짜 왕관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홍성윤의 표심은 가장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TOP7 전원을 살펴봤습니다. 각자 다른 무기, 다른 서사, 다른 위험을 안고 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미스트롯 4라는 판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번 시즌은 유독 냉정합니다. 감동만으로 버틸 수 없고 인기만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노래는 기본이고 서사는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표심은 구조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왕관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단순히 잘 부른 사람이 아니라 이 판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TOP7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압도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사라는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장혜리는 퍼포먼스와 가창의 균형을 시험받고 있으며, 전하윤은 실력과 나이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허찬미는 서사를 넘어 소리로 증명해야 하고, 길려원은 화제성을 넘는 진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홍성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를 설득해야 하며, 윤태환은 완벽에 가까운 기대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치열함이 바로 미스트롯4의 본질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쉬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한 표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는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어떤 트롯을 보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롯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통을 지킬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기술을 우선할 것인가, 서사를 앞세울 것인가. 이번 TOP7은 그 질문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승 무대 이전에 이미 표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누가 우승하든 이번 시즌은 이후 트롯 시장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콘형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고 완성형 보컬의 시대가 다시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승자보다 더 큰 존재가 시장에서 먼저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끝날 때보다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살아남았는가 보다 누가 기억되었는가가 더 큰 기준이 됩니다. 미스트롯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왕관은 하나지만 별은 여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시청자에게 넘어왔습니다. 무대를 보고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던지는 한 표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건 트롯의 다음 장면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시즌의 진짜 MVP는 누가 될까요? 왕관을 쓸 사람일까요? 아니면 판을 바꾼 사람일까요? 그 답은 이미 시작되었고 곧 무대 위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무대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